네, 안녕하세요. 저희에서 이번에 알버트를 발표할 최민지입니다. 일단 알버트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약자가 라이트 벌트의 약자예요. 이 버트의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조금 더 가볍게 만들었다. 이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발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첫 번째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이런 자연어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전체 네트워크를 프리트레이닝을 해서 어떻게 이제 하는 그런 모델들이 자연어 처리 학습에서 큰 발전을 이뤘는데요. 저희가 여태까지 다뤘던 뭐 모델 중에 GPT도 있었고, 버트도 봤고, 뭐 바트도 봤고, 여러 가지를 봤겠지만, 이제 대부분 다 이런 모델들이 했던 학습 방식이 어떤 그 전체 네트워크를 이제 언스퍼바이즈드 트레이닝 방법으로 프리 트레이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어떤 태스크에 따로 이렇게 뭘 더 붙여서 적용을 해서 학습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트레이닝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large 모델을 활용을 해서 프리 트레이닝을 먼저 하고 그걸 가지고 나온 지식을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스몰 모델에다가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하는 과정으로 이 트레이닝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예시로 대표적으로 버트를 말씀드릴 건데요. 버트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를 활용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트레이닝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거를 이런 뭐 다양한 이제 다 작은 태스크들의 파인 튜닝하는 과정을 거치는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코더는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활용한 모델이고 갤루 활성화 함수를 사용한 다음에 핵심적인 방법으로 바이디렉셔널 인코더라는 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딥 바이디렉셔널 트랜스포머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적용한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프리트레이닝 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트레이닝 하냐라고 했을 때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일단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을 학습을 했습니다. MLM이라고 하죠. MLM 같은 경우에는 입력 문장의 일부를 랜덤하게 지워서 그 지운 문장을 모델한테 입력을 하고 그걸 예측하도록 학습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트레이닝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NSP인데요.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 B라는 문장이 첫 번째 문장에 바로 다음에 오는가 아닌가를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문장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학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친 그 모델을 이제 뭐 문장 관계 예측이라든지 질의응답 이런 작은 태스크들의 파인 튜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NLP 태스크를 다루는 모델들이 좋은 성능을 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프리트레이닝 하는 모델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모델을 만들면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 라지 모델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요. 일단 이 라지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파라미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애초에 메모리 리미테이션이 발생하고요. 학습 속도에 있어서도 이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모델 성능 저하라는 거는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기존에는 뭐 이런 모델을 병렬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영리하게 메모리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솔루션들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 자체가 물론 메모리 제한은 해결을 하지만 이거를 시간으로 때웁니다. 그래서 시간 비용으로 메모리 제한을 해결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알버트라는 모델이 파라미터 리덕션 테크닉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리덕션 테크닉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파라미터 수를 줄이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에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팩터라이즈드 인베딩 파라미터리제이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팩터라이즈들이니까 말 그대로 이 인베딩 벡터를 두 개로 쪼갭니다. 그 과정을 하나 수행을 하고 두 번째는 파라미터 쉐어링이라고 할 수 있는 크로스 레이어 파라미터 쉐어링이에요. 이 두 가지 기술을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알버트가 파라미터 수를 버트보다 현저히 줄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습으로는 아까 벌트에서 MSP를 학습을 하는 과정이었다면 이 알버트 같은 경우에는 SOP라는 것을 학습합니다. 이거를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얘는 그냥 B가 A 다음에 오는 문장인가 아닌가 이것만 했다면 얘는 그 B가 다음에 오는 문장인지 아니면 랜덤으로 그냥 무작위하게 선택된 문장인지를 예측하는 그런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다양한 태스크에서 소타를 달성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관련된 워크로 스케일링 업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는 것을 다루는데요. 이 NLP 모델이 더 좋은 학습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큰 히든 사이즈와 히든 레이어와 뭐 어텐션 헤드를 사용하면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그러니까 이제 스케일링업 하는 과정은 그냥 무작정 이 히든 레이어나 뭐 이런 걸 늘린다고 성능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거에 대한 반증으로 이렇게 논문에서는 알버트를 구성하는 이 히든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 이렇게 그냥 바로 비례적으로 이 성능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떨어지는, 오히려 더 이렇게 더 너무 증가하면 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스케일링업 하는 것 자체가 메모리 리미테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또 이 알버트는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냐면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논문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막 어떤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하진 않지만 그냥 제가 간략하게 생각을 했을 때 그레디언트 체크 포인팅이라는 것은 그냥 일부 노드만 선택을 해서 그 노드의 그레디언트만 저장하는 거다라고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레이어에 그 활성 함수를 재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미디에이트 액티베이션을 저장할 필요가 없는 방법을 제안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들 자체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속도를 늘려서 그 메모리 제한을 줄인다 이런 방법입니다. 근데 알버트는 이와 달리 메모리 소비도 줄이고 어느 정도 학습 속도도 향상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테크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팩터라이즈드 임베딩 파라미터리제이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떤 보카블러리 임베딩 매트릭스를 여기 들어가는 이 매트릭스죠. 이거를 두 개의 스몰 매트릭스로 분류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그 인코더에 들어가기 전에 임베딩 하는 거를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임베딩 레이어에 각각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토큰 임베딩이라는 게 그냥 이 임베딩 사이즈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히든이라고 한다면 이 아키텍처에 이제 들어가게 될 그 인풋 아웃풋의 크기가 되겠죠. 그 히든 사이즈 H가 있고 그리고 들어갈 그 보카블러리 셋, 그 단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파라미터가 이제 뭐 요걸 계산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모델링 관점에서 보면은 이 임베딩 사이즈인 E라는 것은 그 각각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표현을 임베딩 하는 거기 때문에 컨텍스트의 독립적인 표현을 학습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히든 레이어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각각 이 토큰에 대한 임베딩을 가지고 이제 주변의 어떤 문장, 단어들과의 그 관계를 학습하는 그런 임베딩 벡터이기 때문에 컨텍스트의 종속 표현을 학습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파라미터를 생각을 하면서 이 벡터의 그 임베딩 매트릭스 생성하는 방법을 보면 이 임베딩 매트릭스 E와 그 히든 임베딩 매트릭스의 크기를 벡터의 크기를 동일하게 봅니다. 동일하게 두고 이 임베딩 매트릭스를 생성할 때 보카블러리 사이즈랑 그리고 이 히든 임베딩이랑 같이 곱해서 생성을 하는 모습인데
이에 비해서 알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 히든보다 토큰 임베딩의 크기를 더 작게 합니다. 이 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각 하나하나 토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독립적인 학습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했고, H는 이제 주변 토큰과의 관계도 포함한 컨텍스트 벡터이기 때문에 E가 H보다 크기를 더 작게 해서 학습을 하면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착안된 것이고요. 인베딩 매트릭스를 사용할 때 아까 스몰 매트릭스 두 개로 쪼갠다고 했잖아요. 그냥 벌트 같은 경우에는 V랑 H를 곱해서 생성하는 반면에 이제 알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얘랑 V랑 E랑 곱하고 거기에 E랑 H를 곱한 걸 더해서 이제 인베딩 매트릭스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써놓은 예시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이런 계산을 거치면 파라미터 개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로 쪼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위에 거 말고 이 쉐어드는 바로 다음에 나올 얘기라서 얼쉐어드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의 크기를 다양하게 함에 따라서 파라미터 크기가 달라지고 있고 그중에서 이 크기를 128로 했을 때 뭐 성능이 제일 좋았다라고 해서 뭐 이런 게 바로 보여와서 제가 얘를 바로 이 페이지에 붙여놨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이제 크로스 레이어 파라미터 쉐어링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간의 매개 변수를 공유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레이어 간의 매개 변수를 공유하지 않으면은 그 네트워크의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파라미터 수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방지하고자 이 파라미터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DQE라는 개념에서 착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냐라고 했을 때 바로 다음에 보여드릴 페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한 레이어에 대해서 학습이 리커런트하게 진행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파라미터 쉐어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반복 절차의 고정점을 찾는 레이어를 지정하는 아이디어가 이런 부분을 설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도표와 함께 이 평형점에 도달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특정 계층의 입력과 출력이 수렴을 해서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되고 그걸 평형 상태라고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모델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고 학습의 효율성이 올라간다라고 논문에서 소개를 하고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 도표인데 버트랑 알버트를 비교해 보면은 버트는 비교적 이렇게 진동이 좀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알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탕탕하게 평형 상태에 일렀다라고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이어 간의 매개 변수를 공유했다라고 한 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쭉 비교를 했는데요. 이 사이즈가 다른 거에 따른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일단 제일 아까 이가 128일 때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하니 요거에서 바로 보면은 모든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방법이 있고 어텐션 부분만 공유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FFmp만 공유하는 그런 방법과 아예 공유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성능 비교를 하면은 물론 768일 때는 좀 차이가 나지만 128일 때는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능이 나시얼드보다 물론 얼시얼드가 낮지만 성능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에 비해서 파라미터 수 같은 경우에는 현저하게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알버트에 대해서 기술 두 개를 알아봤다면 아키텍처를 말씀드릴 텐데요.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버트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사용을 하고 활성화 함수로 갤로를 사용하는 동일한 구도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보고 넘어가서 봤지만 이 파라미터 쉐어링으로 이 버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레이어를 이어서 그냥 쭉 여기서 학습된 게 넘어가고 해서 이 블록이 쭉 이어지는 것인 반면에 알버트 같은 경우에는 한 레이어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이렇게 쭉 나오면 걔를 다시 인풋으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아키텍처를 가진 알버트가 어떤 것을 학습하냐라고 했을 때 코헤런스 로스 그러니까 이제 문장 간의 그 일관성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바트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 로스를 활용을 해서
아까 말했던 그 태스크를 하는 과정을 했다면 이제 알버트는 SOP 두 문장이 주어졌을 때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 다음에 오는지 아니면 무작위로 선택된 다음 문장인지를 예측하는 그런 것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장 간의 일관성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문장 간의 실제의 관계를 학습을 하는데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표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NSP랑 SOP를 가지고 각각 학습을 했을 때 얘는 NSP 태스크에 대해서는 당연히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SOP 부분에서는 되게 떨어지는 성능을 보입니다. 반면에 SOP로 학습한 그 모델을 가지고 NSP 태스크를 했을 때는 비교적 좋은 성능을 유지하고 이렇게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도 역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알버트에서는 NSP보다는 SOP를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에 대한 과정인데요. 실험 세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은 도커포스 데이터랑 잉글리시 위키피디아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풋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 NLP 태스크에서의 그 버트 인풋과 동일하고요. 버트와 동일하게 최대 입력 길이도 제한이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SOP와 더불어서 MLN 과정도 역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버트랑 일부러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알버트를 저자들이 동일한 레이어와 히든 사이즈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하기 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실험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더 추가적인 것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엑셀넷이랑 로버트 A에서 사용한 추가 데이터에 대한 영향을 측정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판단을 해서 추가 데이터도 사용을 했고요. 드롭아웃을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이제 스텝이 지날수록 보인다라고 해서 드롭아웃도 제거를 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인데요. 먼저 이 버트와 알버트를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스텝을 밟으면서 학습을 진행한 결과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버트 라지랑 알버트 엑스 라지가 동일한 레이어와 히든 사이즈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레이어랑 파라미터 수가 아니지 히든 사이즈 수가 동일함에도 파라미터 수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현저히 적고 그리고 일단 오히려 더 레이어 수가 낮은 XX 라지 알버트랑 비교를 해도 그 파라미터 수가 이 버트 라지보다 더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실히 파라미터를 줄였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동일한 시간, 엄밀히 따지면은 다른 시간이지만 비슷한 시간을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도 버트 라지보다 알버트 XX 라지가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알버트 XX 라지 같은 경우는 시간 소요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결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알버트가 어떻게 좋은 성능을 내서 소타를 달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실험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알버트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알버트는 NLP 태스크에서 성능 저하가 적으면서도 그 버트의 파라미터 크를 크게 감소시킨 효과적인 모델이다. 그리고 그 원인에는 이 팩터라이즈드 임베딩 파라미터리제이션과 크로스 레이어 파라미터 쉐어링이라는 기술이 있었고요. 이 SOP라는 것을 학습을 해서 실제 문장 간의 의미적 관계와 일관성을 더 잘 학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소타를 달성을 했는데 이 알버트 XX 라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버트보다는 파라미터 수가 훨씬 적고 결과도 더 좋았지만 아무래도 그 히든 사이즈가 너무 커서 계산 비용이 정말 많이 소모된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알버트를 가지고서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한다면 이 알버트의 훈련 및 추론 속도를 더 향상한다.
향상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는 이렇고요.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